바두가 바두가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영희야 영희야 바둑이는 너하고 놀잔다. 나는 학교로 간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영희의 실체입니다. 빨강 리본으로 예쁘게 머리를 묶고 바둑이와 다정하게 놀아주는 영희.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영희는 너무 살벌합니다. 그간 영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한뼘 서재는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희의 과거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해방 직후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영희가 철수 그리고 바둑이와 함께 등장을 하죠. 우리에게는 국어로 익숙한 교과서 이름이 당시에는 바둑이와 철수였다고 해요. 수업 시간표에 국어가 아니라 바둑이와 철수라고 적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바둑이와 철수 교과서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는요, 3-4권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KBS 진품 명품에서는 이 교과서가 약 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대요. 이렇게 바둑이와 철수 교과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세 교과서는 이전에 가, 갸, 거, 겨 식으로 글자만 학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바둑아 바둑아 나하고 놀자라는 문장을 가르쳐서 소리, 글자, 단어, 문장을 동시에 익히도록 한 아주 획기적인 교과서였다고 해요. 즉 철수와 영희 그리고 바둑이가 서로 대화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전개는 해방 직후 약 78%였던 문맹률을 줄이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철수와 영희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요. 1963년까지 이어오다가 1963년에서 1973년 발행된 국어교과서의 주인공은 철이와 영희에서 인수와 순이로 바뀌었고요. 1973년에서 1981년에는 기영이와 순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이와 영희에서 영희의 이름은 원래는 영희가 아니라 영이이고요. 이 둘의 관계는 연인이다, 친구다 등 아주 다양한 관계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둘은 남매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철수와 영희 남매로 시작된 국어교과서의 스토리는 1981년 국어, 사회, 도덕을 묶어서 바른 생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이 등장인물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철수와 영희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철수와 영희의 실제 모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1916년 개성에서 태어난 김태영 화백은요, 자신의 8남매인 아들과 딸 그리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 바둑이의 모델이 된 삐루의 일상을 그대로 그림 속에 담아냈다고 해요. 김화백은 정부 수립 직후 48년부터 76년까지 꼬박 30년 동안 산수, 자연, 사회, 도덕 등 전 학년, 전 과목에 걸쳐서 교과서에 실리는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철이와 영희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적게는 20년 전부터 많게는 50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을 보냈던 사람들의 대답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시기마다 교과서가 바뀌면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도 바뀌고
심지어 철수라는 이름은 보이지만 영희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철수와 영희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영희는 어쩌다 우리의 추억 속의 친구가 되었을까요? 아무튼 지금은 교과서에서 찾아볼 순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추억 속에 살아있고 더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영희. 이렇게 우리에겐 익숙한 인물과 놀이 그리고 문화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컨텐츠가 되었다는 게 참 기쁘고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곧 오징어 게임 시즌2도 만들어진다는데 이번에는 철수와 바둑이도 등장하는 건 아닐지 궁금해지네요. 시즌2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한뼘 서재는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희의 이야기였습니다.